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게 단순한 안보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가가 책임을 어떻게 피해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드론이 개성 상공을 침범했다. 사진도 있고 비행시간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은 바로 말합니다. 우리 아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민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 나오면 저는 딱 느낌이 옵니다. 또 이 패턴이구나. 안보사고 터지면 늘 이 순서입니다. 군은 빠지고 정부는 애매한 말로 시간을 벌고 책임은 흐려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위험한 말은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군이 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민간 가능성.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면 안보 실패가 개인 일탈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공 문제를 누가 드론을 날렸느냐는 형사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프레임인지 아십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진짜 민간이 드론을 날려서 북측 영공까지 들어갔다면요.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민간이 그 정도 거리까지 드론을 띄울 수 있었고 군 감시 체계는 그걸 몰랐고 국가는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민간 범죄가 아니라 국가 통제 실패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프레임을 보세요. 군은 아니다. 민간일 수도 있다. 엄정 수사하겠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책임지는 주어가 없습니다. 국방부도 아니고 안보실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 중입니다. 이게 안보입니까? 이게 국가 운영입니까? 이 패턴 처음 보신 분 없을 겁니다. 2022년 기억나시죠?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왔던 사건.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대응이 어려웠다. 체계가 완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책임자 처벌 있었습니까? 지휘 라인 문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만 반대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들어오는 걸 못 막은 게 아니라 나가는 걸 못 관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대응 방식은 똑같습니다. 부인부터 하고 민간 얘기 꺼내고 수사로 넘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북한 말만 믿을 거냐? 북한이 선동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북한은 늘 선동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선동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 대응이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명확한 설명입니다.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책임 있는 주체 제시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긴장을 끌어올리고 남한을 도발 주체로 만들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 너무 계산된 행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산에 너무 쉽게 말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군은 부인하고 정부는 민간 가능성 얘기하고 국민은 헷갈립니다. 이 그림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군이냐 민간이냐가 아닙니다. 본질은 왜 이런 상황이 가능했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또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또 이렇게 말하겠죠. 엄정 수사 중입니다. 드론이라는 게 뭡니까? 값싸고 빠르고 책임 흐리기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여전히 사건 하나로만 보고 누가 했는지만 찾고 있습니다. 그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무책임한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 가능성이라는 말로 이 사건을 덮어도 되는가?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반복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보 이슈가 터지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는 큰데 설명은 작아집니다. 질문은 많은데 답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수사 중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구조가 바뀝니다. 정책의 문제는 사라지고 운영의 문제는 흐려지고 남는 건 범인 찾기입니다. 안보가 언제부터 형사 사건이었습니까? 안보는 원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얘기는 빠지고 개인 얘기만 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위기 관리 방식의 문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를 관리하는 척하면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군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 질문은 바로 나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지휘 라인은 어떻게 할 거냐?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받기 싫을 때 가장 쉬운 선택지가 뭡니까? 주어를 흐리는 겁니다. 민간일 수도 있다. 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말들은 전부 시간을 벌기 위한 말입니다.
시간을 벌면 뭐가 생깁니까? 관심이 식습니다. 뉴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책임은 증발합니다. 이 구조 낯설지 않으시죠?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군 관련 사고 때도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다급합니다. 며칠 지나면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그 사이에 늘 등장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아니요. 이건 정치 이용이 아니라 정치 책임의 문제입니다. 안보를 정치에서 떼어내자고 말하는 순간 정작 정치가 져야 할 책임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번 사건도 똑같습니다. 북한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과 별개로 우리 정부 대응은 평가 대상입니다. 군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그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왜 사진과 시간까지 특정됐는지, 왜 북한이 이 이슈를 지금 꺼냈는지. 그런데 그 설명 대신 나온 게 민간 가능성입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대응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분노합니다. 그 다음엔 의심합니다. 그 다음엔 체념합니다. 또 저러네. 결국 아무도 책임 안 지겠지.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실패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원래 가장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가장 투명해야 하고 가장 설명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안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설명은 줄어들고 질문은 불편한 게 되고 침묵이 미덕이 됩니다.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드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날렸는지부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 민간이든 군이든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감시체계에 어떤 구멍이 있었는지, 제도는 왜 따라가지 못했는지 이걸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익숙한 문장만 듣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듣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강한 말은 많고 구체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안보는 신뢰를 잃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안보는 이미 절반은 무너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보고받았고, 누가 책임지는지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그냥 또 하나의 뉴스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겠죠. 군은 아니다. 민간 가능성, 엄정수사. 이 세 문장이 또다시 반복되는 순간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이제는 이 문장들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그 구조 자체를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사건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